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채널 615 160회인데요.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 주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편의 어설픈 쇼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감상평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 뭐 대미를 장식한 일이 10일 날 새벽에 한국 언론에도 좀 알려졌죠. 어, 윤창중 대변인 그 맨 처음부터 기용 때부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인데 급기야 네,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성추행 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어, 그래서 혼자 돌연 귀국을 했다고 하고요. 10일 날 새벽 3시쯤에 경질이 됐습니다. 참 뭐 코미디도 상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데요. 뭐 국가적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자존심에 상처받는 것은 굉장히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채널 615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돌아보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민권연대의 김준성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대통령 정상회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막장 패션쇼가 아닌가 아, 싶습니다. 네, 어제 새벽에 대본을 쓰다가 정말 네. 너무 빵 터져가지고 이거 근데 너무 웃겼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네,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한 새벽 2시에 봤어요. 세계일보에서 네, 내보낸 이거를 다 봤는데. 네, 그 자세한 아, 내막을 보니까 이제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제 머리를 싸매고 영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 저녁이더라고요. 그날 네. 저녁에 이제 술을 먹고 음. 근데 아마 기자들과 술을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술을 네네. 먹고 이제 그 미 대사관 이제 인턴을 예. 불러가지고 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뭐 엉덩이를 만졌다 무슨 음. 뭐 호텔로 불렀다 이제 이런 뭐 추잡한 짓거리를 하다가 이 분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바로 짐도 아, 안 챙기고 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LA 가야 되는데 LA 보자도 안 하고 바로 이제 한국행 비행기로 줄랭랑을 쳐서 지금 잠적 중입니다. 네. 개- 이런 경우가 딱 개버릇 난 못 준다. 뭐 이런 네. 사실 얘기를 이 하던데. 윤창중 뭐 이 시작할 때부터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런 네. 추잡한 사실 어. 놈인 줄 알았는데 네. 아주 뭐 개버릇 남못 준다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역정을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인사권자의 문제예요. 네, 자기 이거를 책임이죠 뭐. 뭐 네, 윤창중 대변인한테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은 충분히 경고를 했거든요. 이 사람 그럼요. 쓰는 거 문제가 있다. 자기 발등 찍은 음, 거죠. 지금까지 언행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검증이 된 네,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우겨갖고 썼기 때문에 이걸 갖고 본인이 윤 전 대변인한테 일방적으로 역정을 낼 상황은 네. 아니다. 네. 참 대미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초지일관. 아,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이 저는 한편에 이제 약간 버라이어티한 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의상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요, 이, 음, 옷을 한복을 굉장히 많이 싸들고 가셨잖아요. 네. 한복은 한복도, 한 세 벌 싸들고 갔더라고요. 그 네네. 나머지는 한 다섯 벌에서 여섯 벌 정도. 예, 보도만 보니까. 아, 네네. 네, 한, 거기서 이제 평상시에 뭐 디너를 한다거나 네, 오찬 한다거나 이럴 때 옷차림까지는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방송 보도에 나온 옷차림만 네, 해서 지난 며칠간 10벌에 가까운 옷을 입었더라. 네. 예, 뭐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뭐 한국의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복을 굉장히 여러 벌 싸들고 가셨는데 결국 연설은 굉장히 어, 모한 하여튼 영어 연설을 했어요. 네, 근데 저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미 의회에 앉아 있는 미국인들의 표정을 네.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이 너무 궁금해서 돌려보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네. 그 앞에 프롬프터를 놓고 읽는데 놓고도 이제 제대로 못 읽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왜 굳이 나는 왜 영어를 그냥 저는 영어를 못해도 상관없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대통령이 꼭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수능란한 동시통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이 딴 것 못 제껴놓고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그 엄청난 국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대통령은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가장 잘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어 소통이 뛰어난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어나 이런 건 동시통역가들한테 맡겨놓으면 된다. 그래서 못해도 상관없는데 왜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영어로 하려고 필요 이상의 노력을 했는가? 네.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술자리를 막 이거 성공리의 영어 연설이 끝났다 이러면서 과음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네. 아니 그때 당시 미 의회 의원들 보니까 그런 보도도 났어요. 미 네네. 의회 의원들이 네.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제 그 영어 미리 나눠준 자료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10분간 통역 없이 단독 산책을 했잖아요. 아, 이 영어 그때 연설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단독 산책에서 과연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둘은 이심전심이기 때문에 별 대화가 필요 없었을 거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처음에요. 5일이었죠? 네. 예, 5일 날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민간 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 네. 예, 여기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이제 국빈급 인사가 가면 네. 이 공군기지로 많이 이제 보통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음.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미국에서 아무도 이 영접을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당시 이제 특이한 일이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나온 사람들이 무슨 김숙 주재 유엔 대사나 아무튼 미국에 있는 한국 관리들만 나와가지고 막 이제 영접을 하고 그 옆에 이제 청소부 청소하신 분들 이제 우두커니 지켜보는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이제 아무리 뭐 국빈 방문이 아니라고 이제 실무 방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가 원수인데 너무하는 거죠. 이거는 음,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도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 5월달에 실무 방문 차로 이제 갔을 때는 이 미 국무부 이제 의정관이 가서 이제 기내에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이 대사도 왔었고 음,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보다 좀 더 음. 낮은 이제 이 공항 경비대장이 와서 영접을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경비대장이라도 영접을 하기도 한 건데 이번에는 아무도 안 왔어요. 네, 네. 이런 거 네. 아닐까요? 공항 경비대장이 오느니 차라리 아무도 나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공항 경비대장이 나오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아무도 안 나오는 게 더 낫다. 네. 이렇게 했나? 아,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취임식, 박근혜 네. 정부 취임식에서 미국 국무부 차관이나 뭐 장관이나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네. 백악관 비서관 중에 한 네. 명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발표하는 것도 그 비서관이 모 세미나에서 네. 발제하는 중에 흘려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보니까 청와대에서 사실 미국에서 나름대로 무게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하면 취임식 날 이제 뭐 외교 시작 막 그렇죠. 시동 네. 발동 딱 이러면서 미국의 뭐 국무부 인사나 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반드시 집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인사와 대담하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만나질 않았어요. 않았어요. 아예 예.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저도 요번에 방송이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이거 미국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 이게 얘기하기 전에 이 공항에 내리는 걸 봤는데 미국 관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언론 보도들이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사진을 찍단 말이죠. 그림을 잡아요. 근데 하나도 안 잡더라. 네. 한국 언론이 그런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크게 이렇게 포장하고 싶고 막 이런 언론들인데 그래서 미국 관리가 보이지 않는 걸 봐서 아무도 안 나왔나 보구나.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거를 많이 잡더라고요. 네, 그 네. 다음 날 이제 워싱턴에 있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갔거든요. 네, 네. 다음 날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아, 크게 많이 잡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때 당시 이제 국무부 의전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그 공군기지에 이제 바로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골프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이랑 이제 골프를 치고 있었죠. 아니 그래서 박근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시비는 있지만 예, 선거 과정에 대한 시비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갔는데 당장 거기에 내렸는데 공군 기지 안에 바로 그 옆에 네. 골프장 그 안에 있는 네.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었다는 네. 근데 거예요.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외교 관례상 굉장히 결례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미국에 원래 그런 문화다. 음, 뭐 실무 방문이니까 뭐 어쩔 네,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막 변명을 청와대 대변인도 막 이제 늘어놓고 하는데 음, 더 웃긴 거는 이제 몇 시간 있다가 그 존 케리 국무장관이 거기서 또 바로 러시아로 출국을 음, 해버려요. 음, 왜냐면 근데 이제 국빈급 인사가 정상 인사가 오면은 사실 국무장관이 거의 대부분 이제 네, 동석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주된 의제가 사실 북핵 문제, 뭐 네, 북미 네, 관계 문제였으니까 음, 국무장관이 주무부처 장관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양해를 구하고 바로 이제 러시아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뭐 하는 건, 뭘 하러 간 걸까? 정말 네, 패션쇼를 하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런 대우를 한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이 청하는 것을 아씨 니네 그 예우도 그렇게 안 했는데 의전도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뭐 요구하지 마 이런 요구하지 마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자, 그래도 미국은 이런 식으로 좀 튕기고 어 예의 없이 굴었어요. 예, 정상회담에서 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얻고자 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 이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박근혜 대통령을 네. 띄워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미국에서 형식적으로 몇 가지 이제 국빈급 대우를 해줬어요. 이제 알린 국립묘지 참배 당시에 이제 21방에 이제 포를 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 합동 상하원 의원도 사실 이제 국빈급 대우하는 정상에게만 보통 하는 의뢰인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거를 이제 이 하는 기회를 이제 준 거죠. 그건 사실 다 미국의 음. 이익과 직결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대를 해준 데는 이제 첫 번째는 저는 박근혜 정부가 바로 엄청난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한반도 전쟁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무기를 사기 좋은 조건이 조성돼 있죠. 지금 이제 발표된 것만 하더라도 F-35, 뭐 글로벌 호크, 뭐 벙커버스터, 뭐 아파치 헬기 사실 수십 조가 드는 혈세를 이제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이제 퍼부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한미 FTA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한미 FTA를 완전히 이행하겠다. 그 다음에 자유무역과 대외개방 정책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한미 FTA에 대한 강한 관철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됐던 과거에 이제 ISD 재협상이나 그 다음에 뭐 이 쇠고기 개방에 좀 더 이제 검역 강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으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줌으로써 중국을 견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강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캐리 국무장관이나 아니면 이 마틴 덴프시 합참의장도 중국에 가서 사실 중국의 역할을 매우 강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높여서 이 중국의 그런 대북 압박을 지금 하려는 그런 세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약간 무시와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어쨌든 그림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한국 그렇죠. 쪽의 요구를 또 받아들인 척하면서 실제 실속은 이제 미국이 챙기는 형식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수십 조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거고 이건 뭐 이후의 정세가 전쟁으로 가든 평화로 가든 미국한테는 되게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평화 뭐 대화로 가더라도 무기는 있는 대로 다 팔아먹은 다음에 네. 평화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좋은 거죠. 네, 이미 네. 뭐 시캐스터 때문에 1년에 네. 50조 정도 지금 예산이 계속 자동적으로 국방 예산이 감축돼서 이거를 한국이 메워주지 않으면 사실 살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의 무기를 지금 사온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뭐 한미 FTA를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락하는 미국 경제와
미국 경제와의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동반자살하는 그렇죠. 형국으로 가겠다는 미국을 거죠. 먹여 살려라는 거죠, 어, 너희들이. 예. 네. 동반자살하자. 네. 나 혼자 갈 수 있냐? 이러면서 좀 먹여 살려라. 이런 굉장히 사실은 애걸복걸해야 되는 일인데 굉장히 뻔뻔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되게 감지덕지하게 여긴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어떤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도 사실은 가능할까? 뭐, 아니 과거에 어떤 이 한반도를 둘러싼 혹은 뭐 북미 간에 혹은 뭐 북중 간에 아, 중미 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겼을 때 중국의 의사나 이런 것 결정이 이것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계속해서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음. 얼마나 통로가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그걸 잡고 네.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사실 빨리 접어야 현실 인식이 가능한데 네. 아직도 이제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이 그 공동선언문 가운데요. MD 관련한 언급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따로따로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랑 오바마 대통령이랑 보통 이제 동시에 하는 신기하죠. 경우도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이제 MD를 직접적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는 공동의 능력,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에 투자함으로써 함께 성공하는 작전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네. 말은 사실 이제 한국이 미국 MD에 전면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도 안 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한국 국방부에서 막 시급히 이제 이걸 부인을 했죠. 우리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사실 지난달 4월 26일 날 합동참모회의에서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미 사기로 다 합의를 해놨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이런 MD도 실제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이제 합의해온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 한미 공동선언 가운데 이제 주목할 만한 지점이 바로 이제 이 상호 운영이 가능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네. 이 백항순 세종연구소 이제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은 사실상 이제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건 그 말이잖아요. 이 미국산 무기 지금 어차피 한국 무기가 다 미국 무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이 가능하려면 미국 무기를 사들여야 되거든요. 네. 곧 이 말은 미국 무기를 대거 사들이겠다라는 암시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 공동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무기를 대거 사들이겠다라는 사실 이제 합의를 한 거고 MD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제 공동선언에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혼자 기자회견에서 말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MD까지 합의해온 한미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래서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할 때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할 때나 아니면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방한을 한 다음에 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외교 사절단으로 보기보단 본질적으로 무기상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오바마의 그 발표를 보면 사실상 한국에게 엄청난 무기를 팔아먹겠다. 네. 이거 한마디로 이거 그냥 정리가 쭉 포고한 되는 거죠. 거거든요. 네, 예. 네. 완 그래 팔았다. 앞으로도 계속 팔 네. 것이다. 이 말을 포괄적이고 상호 운영이 가능하면 연합된 방어 능력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반복된 도발에 대처할 각오가 돼 있다. 네. 라는 문장으로 쓴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팔았다. 네. 예, 이건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언론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DMZ 내 세계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본인의 꿈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꿈을 이게. 꾸고 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이제 백치미라는 좀 매력을 보여준 거 아닌가 좀 미는 모르겠고 하여튼 네, 좀 생각을 하고 한 말인가 좀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 세계 평화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선핵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북한은 이미 이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한다라는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물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신뢰 프로세스로 이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이 폐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폐쇄 거의 됐죠, 사실. 음. 아무도 안 남은 상황이고 전기까지 10분의 1로 지금 단전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개성공단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DMZ 생태환경공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어린애 보고 뛰라는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랬고 다들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제대로 살려라 이런 댓글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뭐 4차원이다 뭐 막 이런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실은 뭐냐면 DMZ의 군사적 충돌이 훨씬 더 가까워진 상황이다. 그리고 개성에서 철수를 명하면서 이 개성 지역이 다시 군사 지역으로 돼버릴 가능성이 많아진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DMZ 내 세계 평화공원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찌나 천진난만해 보이고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낳겠다는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아니 자, 근데 이 네, DMZ 사실 이제 평화공원 문제가 굉장히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음, 남북 관계가 사실 이제 많이 발전했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그 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경제 협력 부분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DMZ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좀 네, 난색을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이 DMZ 평화공원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맺어진 단계 정도는 돼야지 그런 이제 군사 분계선을 걷어내고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좀 이런 기초적인 한반도의 평화 협정 그리고 이제 향후에 한반도가 어떻게 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뚱맞은 음.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야무진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꿈도 약간 순서와 절차가 있게 꿔야 한다. 이렇게 네, 이런 생각하고 사실 비무장지대는 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상당 부분 진척이 돼도 만일에 있을 수 있는 군사적 충돌과 이런 것 때문에 비무장지대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거기서 동해선이 연결되고 경해선 연결되고 육로 연결되고 하면서 길이 뚫려 나갈 수 있겠지만 일정 정도의 그 비무장지대는 이 사실은 비무장지대가 점점점 확장되는 개념이거든요. 평화가 그렇죠. 정착된다라는 네. 것은. 음, 그렇게 이것을 좀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냥 뱉은 거다, 저는. 네. 네, 이건 저는 아마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곧 뭐 몰락할 거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그 비무장지대를 걷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의 그 통일 이런 얘기도 또 거기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아, 자유민주주의로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은 어떠한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든 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통일하든 간의 방식은 어, 전쟁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한미가 거기서 지금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 훈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독수리 훈련이 끝났는데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 독수리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지금 이제 한미 당국이 6일부터 10일까지 대잠 연합 탐지 훈련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끝나자마자 동해하고 남해 일대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이 지금 부산에 정박해서 이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서해 5도에서 연일 포사격이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지금 영해에 만약에 한 발이라도 포탄이 떨어질 경우에 이 서해 5도 섬을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
이번 군사훈련이 지금 이제 전쟁 훈련을 지금 다시 개시하는 거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전쟁의 전주곡이다라고까지 지금 규정을 내리면서 지금 당면한 한미 간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현재 10일까지 대자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동해랑 남해에서 또 네, 진행이 되고요. 또 걱정되는 것은 5월 말에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기했던 거 발사 시험 그렇죠. 미니트맨 연기했던 3 거, 예, 발사를 지금 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이때가 되면 저는 이제 매우 위험한 국면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닥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미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이 나온 이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랭구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가 사실 이제 5월이나 6월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이제 5월 말에 만약에 미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강행을 한다면은 이게 진짜 현실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걱정입니다. 실제 뭐 무기 구매만 잔뜩 해온 한미 정상회담을 봐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이제 대북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상은 전혀 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메시지는 아주 한 부분도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생뚱맞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그냥 거기다가 폼으로 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대국민용 메시지 이런 걸로 좀 하나의 장식품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5월, 6월. 오히려 좀 이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배진우 씨? 뭐, 네. 예, 케네스 배. 네. 15년 뭐 노동 교화용 네. 받았다고 이러면서 좀 물밑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네. 했던 사람들도 싶었는데. 굉장히 네. 많았었는데 대자훈련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또 하면서 뭐 이러면서는 완전히 격화된 정세로 다시금 네. 뒤집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 정상회담 기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 대잠훈련의 그 배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사실 서해 5도죠. 예, 남북이 잠수함, 남쪽에서 북의 잠수함을 경계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동해상에서의 해상 경계선, 물론 동해상에서도 해상 경계선은 없습니다만, 예. 근데 그보다 더 복잡한 이제 서해상에서의 이 해상 경계선 둘러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해 5도 주민들이 지금 가장 많이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북측 보도에 의하면 5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포사격 훈련 쉴 새 없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사격 훈련이 진행된 동안에 제가 연평도 있을 때 이제 들어본 것만으로도 그 훈련이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창을 다 열어놔야 될 정도로 창문이 깨진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충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인체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2010년에 물리적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포사격 훈련이 딱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잠수함 훈련하고 있죠. 서해 오도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떤 상태일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연평도에 있을 당시에 이제 대피소를 방문을 했어요. 뭐 임시 대피소라고 하지만 이제 도대체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였고요. 바로 그 안보교육장이라고 또 만들어 놓은 곳인데 안보교육장 바로 옆에서 빤히 보이는 대피소라고 하면 사람들 눈도 대단히 의식했을 법도 한데 그 대피소 들어가는 길에 안보교육장 만들고 남은 폐 그 건축 자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양쪽으로 막 쌓아놔서 대피소 가는 길에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이런 상태로 해놓고서는 계속해서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모두 11곳의 임시 대피소와 대피소가 있다고 하고요.
2010년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작년에만 해도 100억 원을 들여갖고 다시 새로 지었거든요. 이거 짓는데 가서 테이프 끊고 이런 뭐 한국의 장관들이 가갖고 막 테이프 끊고 했습니다. 근데 이 대피소에서 문제는 여름 장마철에 비가 샌 누수 막 벽에서 물이 새고 그리고 곳곳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항의해서 다시 재공사를 했어요. 예,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호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여러 곳이라는 보고도 언론 보도도 이어졌어요. 이것 또한 주민들이 언론을 불러 모아서 연락을 해서 보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보수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 군사훈련 계속하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안전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고 이런 거죠. 별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는 미국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무기를 엄청나게 사들여오고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은 폐쇄 거의 완전히 뭐 폐쇄된 상황이라 봐도 무리가 없죠. 이 개성공단에서는 정말 기업인들이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 민족 공동 사업에 투자를 했던 기업인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계속되는 전쟁 연습 오래 들어갖고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365일 전쟁 연습이 계속되면 전쟁과 다른 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고 결국은 정권에도 자해가 되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자해 공갈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1일 3시에 개성공단 인원 철수 철회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바로 옆에 있고요. 파이낸셜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